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미나를 이제 제가 처음에 미나 코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OKX에다가 스테이킹을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OKX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지금 90일의 리스크, 이런 거 보시면 90일, 그리고 60일, 30일마다 이렇게 이율이 다르고요. 그리고 매일 뺄 수 있지가 않아서 어떤 잠긴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소가 이제 하기는 쉬운데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미나에는 독특하게 슈퍼차지라는 것이 있고요. 슈퍼차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잭팟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게 있는데 이거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갑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갑에 대해서 또 거기다 미나를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뭐 알려드리기가 좀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영상으로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영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LORIO라는 걸 칩니다. 미나의 월렛인데요. 이거랑 AURO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쓰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AURO도 있다. 이거는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요걸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미나 프로토콜 전용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셔서 이걸 누르세요. 누르시고 이게 뜨면은 요게 이제 원래 들어가고 메인넷을 들어가서 여기 이제 메인넷 주소를 아예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gree를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create 원래, 왜냐면 월렛이 없으니까 만들어야겠죠. 이 월렛을 누릅니다. create 월렛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니모닉 키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키 구문이 있는데 요거를 따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메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되죠. 컨티뉴 누르십니다. 컨티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애플 있고 쉴드 있죠. 쉴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저장해 놓으셔야 되고, 이 키는 진짜 뭐 캡처를 해서 보관해도 다 좋은데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런 게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진짜 나만 알 수 있는 곳에 딱 메모를 해놓던지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추천 안 드려요. 개인 지갑이나 이런 것들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거래소에만 쓰기가 좀 그래요. 그럼 넥스트 스텝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걸 누르세요. 넥스트 스텝.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의 주소예요. 여기 만들어진 게 저의 주소고 실제 주소는 다른 거죠. 이게 임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뭘 누르면 되느냐? 이게 무슨 주소냐면 미나의 주소고, 여기에다가 OKX의 미나를 출금을 한 다음에 출금 전송 주소를 가지고 여기다가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입금 주소가 되는 거죠. 입금 주소. 코인 보내는 건 이제 좀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안 할게요. 내가 출금할 때 지갑을 여기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나가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느냐면 스테이킹 허브에 들어가십니다. 스테이킹 허브에 들어가면 이 밸리데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밸리데이터가 이제 위임인데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미나를 위임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밸리데이터를 돌린 다음에 거기서 획득한 미나를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A라고 칩시다. A가 이제 미나를 뭐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개를 이 위임자에게, 이게 밸리데이터예요. 밸리데이터에게 위임을 해서 얘가 여기다가 이제 미나 재단 측에다가 이거를 미나 생태계에서
밸리데이팅 작업을 해서 스테이킹 작업을 한 다음에 획득한 미나를 이 사람만 위임하는 게 아니고 다 모이겠죠. 이거를 이제 얘가 여기다가 재단에다가 해서 스테이킹 작업을 해서 얻은 거를 리워드를 다시 이 사람들한테 분배 비율만큼 나에게 애치한 비율만큼 여기서 뭘 제외하냐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수료는 미나 코인 그 리워드에서 나가기 때문에 따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 밸리데이터들의 리스트가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 P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좋은 밸리데이터를 선택할 때 기준은 이 스테이크 양도 높고 그다음 처리하는 것도 높으면서 수수료가 낮고 이런 애들이 좋은데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블록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나 익스플로러 이 사람들이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한국에 또 한 분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베이스 VC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많이 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여기서 미나 익스플로러랑 영배 줄여서 영배라 그럴게요. 영배님이랑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블록 생성은 잘 되고 잘 되는데 미나 익스플로러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미나에서 슈퍼차지라는 게 있다 그랬죠. 슈퍼차지 일종의 잭팟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슈퍼차지가 했을 때 기록되는 그 보상은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긴 한데 이게 미나 초기 진입자를 위한 재단에서의 약간 일종의 이벤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한 26개월인가 정도밖에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나 메인넷 산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뭐 한 1년 정도였나요? 아무튼 뭐 1년인가 1년 반인가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이 에포크라는 게 있어요. 에포크라는 게 이게 뭐 그냥 그 한번 이제 스테이킹이 발생되는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에포크라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딥하니까 알 필요 없고 에폭당 이제 슈퍼차지가 터져요. 근데 그 슈퍼차지를 터지면 미나 익스플로러는 장점이 뭐냐면 이 스택 양이 많고 슈퍼차지를 잘 터뜨릴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잦은 슈퍼차지 그리고 영배님도 장점이 슈퍼차지가 잘 터져요. 근데 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 분배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분배하는 방식이 뭐가 다르냐? 미나 익스플로러는 슈퍼차지를 미나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오면 이 가져온 슈퍼차지를 미나 익스플로러의 스테이킹을 맡긴 예치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슈퍼차지에 당첨이 안 되면 내 거에서 터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나를 가져갈 수 있는 개수가 많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영배님은 장점이 뭐냐면 슈퍼차지가 터지면요 그 개인한테 독식을 내줘요. 독식. 그래서 어떤 분이 1000개를 넣었는데 뭐 한 슈퍼차지로 막 400개인가 아무튼 그 슈퍼차지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400개가 나왔다 그러면 미나 익스플로러는 이걸 다 쪼개가지고 자기에게 스테이킹한 고객한테 나눠주는 반면 영배님은 이 400개를 그 개인에게 다 준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배님이 이제 코인원에서도 계속 이제 돌리셨던 분이고 뭐 이 미나 말고도 코인원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돌리시고 뭐 H닥 이쪽도 돌리시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용을 했는데도 굉장히 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에폭당 중간 분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에폭이 끝나는데 뭐 2주가 걸린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중간에 또 중간 에폭이 또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밸리데이터들은 이걸 분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영배님은 중간에 포기는 뭐든 그냥 중간 리워드가 올 때마다 고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스냅샷을 찍고 다음 에폭에서 스냅샷을 찍고 여기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조그마한 차이가 나중에 되면
이 복리의 차이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리의 차이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영배님한테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분이라 그 소통도 잘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는 것도 많으시고 질문도 되게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수수료피도 똑같이 5%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하겠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정직했던 건 뭐냐면 이제 미나 위임을 돌리다가 조금 이슈 같은 게 터져가지고 조금 옛날보다 조금 보상이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공지해 주시면서 어디에 가야 유리한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런 미나 익스플로러 가라. 제가 그때 미나 익스플로러를 알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슈퍼차지에 대한 독식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배님에서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영배님한테 가고, 그게 조금 뭔가 슈퍼차지 나 안 터질 것 같은데 확률 적은 거 아니야? 그냥 평상시에 그냥 높은 확률로 가져갈래라고 생각하시면은 미나 익스플로러에 델리게이트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나 익스플로러에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델리게이트를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컨펌을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스테이킹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에이다도 그렇고 이런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좋은 게 스테이킹을 한 다음에 OKX는 높은 이율에 대한 거 신청하면 바로 뺄 수가 없는데, 이 미납 델리게이터에다가 위임을 하면 이율도 높은데 슈퍼차지도 다 적용되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개인 지갑에서 하는 게 좋은데 어려워하실까봐, 근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